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온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금열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간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죠? 네. 저를 보면 이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그쵸? 제가 강의 전에 포인트. 네. 아, 그런 말을 아메이 하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언제 들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선생님께서 예쁘다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가정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어때요? 많이 예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억에 남겠죠. 근데 아메 하고 난 이후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어떠냐면 아메이에서 예뻐졌을까라고 하는데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래 예뻤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화자찬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메이를 통해서 이런 자신감을 이렇게 얻게 됐는데 여러분들 아메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자신 스스로에게 변화가 이루어졌을까? 아메이는 자신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떠냐면 아메이는 저에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교육 현장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부부싸움 중에도 신랑한테 과연 당신은 행복을 추구하고 사냐 뭐 이래가면서 싸웠던 사람인데 제가 아메이를 안 했더라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쩌면 회의도 많이 느끼고 또 우울감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아메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아메이를 통해서 행복을 계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아메이가 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바깥 세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우울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자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조금은 시간이 여유롭게 이렇게 자기를 즐기고 이랬던 것 같은데 식당 하는 언니를 보면 어떠냐면 요즘 배달까지 겸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언니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거로 진행을 해라. 아이들도 다 키워놨는데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일을 해가면서 어떠냐면 어때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을 해가면서 어때요? 멋진 카페를 다니면서 카페 투어도 하고 또 역시 해외여행도 제공이 되고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때요? 삶을 이야기하고 이게 아미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어제도 이제는 그 엄마와 딸이 같이 하는 그 사업 설명을 보면서 그 딸이 느꼈던 건 뭐냐면 직업을 통해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도 엄마가 아메이 사업을 너무 일만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워라밸이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 일과 라이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이제는 저희는 지금 3살, 5살짜리 아이들이 그때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왜 그때 시작했냐고요? 그때 아메가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왔고 이제는 고등학교 교사하는 저희 남편이 더 잘 살고 싶어 하는데 교사로서 교장교감이 되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딴에는 성격상 안 맞을 것 같대요. 줄을 잘 서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교사 생활을 하되 그냥 평교사 생활만 해서는 안 되겠고 뭔가 또 다른 것을 추구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메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메이를 만나게 돼서 아메이를 본인이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아메이는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퇴근 이후에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장 강력한 것은 퇴직하고 나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미는 한 2년에서 5년 정도 하면 월 1,00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1,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연금처럼 2, 300 정도 추가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대요. 근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위험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당신이 이 사업을 통해서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원하는 것을 다 이룰 거라고 생각하냐, 호락호락하지 않다,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다 100%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절대 끌어들이지 마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아무리 떼돌려줘도 나는 그 짓은 못한다. 이게 아메이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누가 더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냐면 제가 더 사업을 열정적으로 해요. 이 사업을 밖에서 우리가 봐왔을 때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하고요. 막상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이 가치가 밖에서 그냥 봤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 보면 너무나 가치가 너무나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남편 챙기는 것보다 아미 사업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3살, 5살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학교 교사 생활을 해가면서도 더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에서 와서 들었던 얘기예요. 바깥 세계에서는 못 들었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꿈을 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꿈을 컸던 사람들도 부모의 경제력이 안 되면 결국 어때요? 꿈을 접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만큼 부모의 경제력을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 꿈을 꾼 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가면서 아메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두 아이들을 3살, 5살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3살짜리 아이가 8살 됐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에 관련된 거는 한 달에 한 2,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부모가 자신이 있으면 자식들을 그렇게 어때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 아시죠? 너가 잘 못해도 부모가 뒷받침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부 쪽에는 그다지 지원을 많이 안 해줬어요. 안 해주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것 때문에 성적이 어떤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600명 중에 전교 1, 2등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달래 1, 2등이 아니라 제가 머리가 좋아서 제가 그렇게 한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면 저한테는 위에 언니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살 위에 있는 언니가 저보다 2살 위니까 고3 때 저는 고1이고 이러니까 언니가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저도 어때 따라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양이 많은 사람들이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뭡니까?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떠냐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엊그제도 물어본 게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아이 다 자존감 만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큰아이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6월 1일자로 직장을 퇴사를 해요.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퇴사를 해서 실업수당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퇴사하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건 엄마로 인해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 3살, 5살짜리 아이들이 해외여행을 엄마와 함께 같이 간 게 뭐였냐면 다이아몬드 돼서 사포로 여행을 이렇게 같이 가게 됐어요. 8살, 10살 딸이. 근데 그 8살짜리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 5살짜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부럽대요. 그래서 왜 부럽냐고 했더니 그 아이는 5살 때 사포를 왔잖아. 자기는 8살 때 왔다 하는 거예요. 저는 몇 살이냐면 38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늘 뭔가 매일매일 보면 힘들었던 일들이 많아요. 안 하던 짓 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저희 작은 아이를 보면서 어떠냐면 이 아이가 바깥 세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그래도 엄마니까 엄마가 더 많이 먼저 감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아이보다 30살씩이나 더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어때요?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열심히 한 방법은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아메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잘 못하니까 잘하는 분들 걸 배워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그런 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제가 한 달에 소득이 교사 월급 정도 됐을 때 플래티늄이 돼서 좀 지나고 난 뒤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학교 출근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아메이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됐을 때 이제는 학교를 그만둬요. 그만두는데도 어때요? 여유 있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저의 사업은 이제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한 달에 매달 100만 원씩 추가 소득이 죽을 때까지 들어오면 자산 소득이잖아요. 임대료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득만 돼도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뭐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하다 보면 한 달에 100명 정도는 물건을 쓰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저희의 파트너들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상들입니다. 롯데호텔에서 이렇게 파티를 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게 됐죠. 사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게 언제였냐면 아메이에서 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 됐을 때 다 써도 돈이 남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그만뒀을 때 아메이 소득이 연봉 7천 정도 되더라고요. 어때요? 학교 소득보다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으면서 제가 연말에 나오는 보너스를 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간절했던 게 엄마한테 용돈 드리기예요. 엄마한테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자식이 딸 녀석 중에 저였기 때문에 엄마한테 용돈을 많이 드리고 싶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다니고 싶고 이런데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사실은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학교를 그만두고 아메이 사업을 전업을 하니까 평일날 시간이 되잖아요. 꼭 휴가 때 휴가를 가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을 때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는 이제는 하와이 갔을 때 제 이미지예요. 또 하나는 두바이 갔을 때 이미지입니다. 1년 차이예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올렸는가 아시겠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변화가 아니에요. 변신. 느껴지세요? 저희 남편이 오늘 어제 이 작업을 해주면서 어때요? 배가 너무 나왔다는 거야. 임산부 같이. 맞죠? 근데 이렇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저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김미경의 리부트 책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변화가 돼서는 뭔가 얻을 수가 없대요. 변화만 해서 될 일이 아니래요. 변신을 해야 된대요. 우리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범블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변신해야 되는데 저는 우연찮게 작년에 살을 빼는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사람들이 저한테 어떠냐면 너무 이뻐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래서 이러면서 어때요? 옷 사입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제 키에 맞는 사이즈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내가 아메이를 하는 이유를 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한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어떠냐면 뭐 경제적인 독립도 아니고 추가적인 수입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정말 저는 어떠냐면 6개월 정도 이곳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있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도 이런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경영학 강의도 들을 수가 없어요. 돈의 속성에 대한 특성도 들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듣게 되더라고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남들이 꿈을 꾸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이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꿈을 꿔진 상태에서는 어때요? 다른 세계에서는 절대 이 꿈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아메이 안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스스로가 어떠냐면 저의 장점이 뭘까라고 하면 저는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뭐냐면 학교의 선배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요. 이 세계의 선배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건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선배들의 모습이 과히 제가 너무나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부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이제는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저랬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쩌면 막무가내로 믿었던 거예요. 하다 보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방법들이 나오면서 어떠냐면 제가 너무나 행복했던 게 이거예요. 당신은 현재 생활에 100% 만족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해야 하는 이유가 100% 만족하시나요? 라고 하기 전에는 나 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이유는 없어. 남 너무 부러워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루어질 거 아니기 때문에 부러워하질 않았어요. 근데 100% 만족하십니까? 아는 애는 나 100% 만족해 이 말은 안 나와요. 솔직하게 겉으로는요 나 괜찮아 라고 해도 마음속으로는요 100% 만족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떠냐면 현재 소득에다가 추가 소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이 정말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 아메이 사업의 소득은 정말
자산소득이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분당을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강의할 때만 왔어요. 지금 2월달 이후로 제가 여기에 두 번째 왔습니다. 근데도 어때요? 사업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그게 결국 어떠냐면 이 아메이 사업이 결국 네트워크가 구축돼서 자산소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달 소득이 늘어나고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가지고 결국 어때요?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어때요? 이런 걸 제가 알고 난 뒤에 제대로 배우고 느끼고 나니까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어때요? 그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도 어떠냐면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든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제품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러면 하지 마세요. 저는 딱 잘라서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뭐 떼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원하는 수입이 일시적으로 됐다가도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신뢰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 안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아니면 내가 제품을 너무나 쓰다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아메이 사업은 치약을 써보니까 제가 이가 굉장히 좀 부실한 상태였는데 이 치약을 쓰니까 이가 덜 시린 거예요.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이걸 전달해요, 안 해요?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또 하나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들도 이 사업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 그리고 이 사업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소득이야. 상속이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때요? 그런 소득 원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알려주기 시작할 때 알려줄 때 행동을 할 때는 어떠냐면 내가 그동안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저는 열심히 산 거는 다른 거 별로 없어요. 100m 달리기 할 때라든가 또 하나는 벼락치기 공부 준비할 때라든가 이런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고 난 이후에 아메이 사업을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이 될까 안 될까요? 사업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BC와 A시와 W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포 코로나 이전 시대가 있고요. A씨라는 것은 코로나 이후가 있고요. WC는 뭘까요? 아까 제 처음 제목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 이후로 과거에 나눴었는데 이 코로나가 뭐 한두 달 만에 끝날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예상을 하냐? 올해 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그 이상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게 아니라 뉴노멀 정상적 상황으로 회복된 그 이후에 과연 과거로 돌아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업이든 정부든 학교든 모든 것이 어떠냐면 10년이 앞당겨져 있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 10년이 앞당겨져서 지금 굉장히 빠른 변화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뉴스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 어떤 세상이 온다는 게 그게 나와줘요. 아니면 이 강의를 정규적으로 듣다 보면 여기서 빨리 파악이 됩니다. 이러면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변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학교 교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문 자료는 이것만 이제는 제공을 해주려고 해요. 학교가 바뀌고 있대요. 제일 부러운 게 대학 교수님들이시죠. 그죠? 강의실 안 가도 공부가 되네. 코로나가 대학의 종말을 당긴다. 그런 때가 올까 안 올까요? 신문은 나와 있어요. 또 하나 이러면서 거기 그 자료 안에 하버드대의 코로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가요 자산이 가장 많은 대학이래요. 근데 이미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또 역시 우리 이은혜 부총리께서 코로나가 사라져도 초, 중, 고 온라인 수업을 병행을 할 것이다. 교육과정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온라인 수업, 강의실 심층 토론, 하이브리드 교육이 대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고등학교 교사들이
메가스터디 인류 강사 한 명이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끝난대요. 이런 신문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올까 안 올까요? 어차피 올라오니까. 그러면 교사의 역할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의 역할들이 우리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서 또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업계의 동향이 바뀌었대요. 롯데슈퍼, 쇼핑, 이마트의 매출을 본다라고 하면 백화점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예요. 마트 매출도 좀 줄어들었고요. 이러면서 어때요? 쇼핑몰이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홈쇼핑 회사 매출 추이를 보니까 CJ, GS 이렇게 진행됐을 때 어디가 가장 매출이 올라갔냐면 CJ가 올라갔대요. 어떻게? 홈쇼핑의 이 매출의 추이를 본다면 분석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CJ가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NS 홈쇼핑이 올라갔대요. 뭐였을까요? 취급 제품이 농축수산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 농축수산물을 취급한 쇼핑몰이 올라갔다는 거죠. 또 역시 음식 서비스에 대한 결국 쇼핑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생활용품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더불어서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는 건강식품 업계의 동향을 보니까 어떠냐면 건강식품 매출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뭡니까? 유산균이에요. 종합비타민, 그 다음에 또 하나 비타민C.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갔죠. 이랬을 때 그러는 바람에 더불어서 뉴트라이트 매출은 올라갔죠. 당연히 올라갔죠. 이러면서 뉴트라이트 매출이 점점 앞으로도 더 올라갈 이유가 뭐냐면 안전성이에요. 저도 놀랬던 게 어떤 식당 사장님께서 아메이 화장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동안 누가 다른 다단계에서 준 화장지를 썼는데 이제는 아메이 거를 써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어요. 겨우 화장지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메이 거는 안전하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아메이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어떠냐면 환경 제품입니다. 안전하다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때요? 아메이 비즈니스도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전략을 두고 사업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 니즈를 보니까 부업계의 니즈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역대 최고의 실업 대란이 왔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본격화될 구조조정의 위협이 오고 있다. 또 하나는 디지털이 일상화되어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관련돼서 풀어나가는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아메이 비즈니스의 7가지 이 키워드를 보았을 때 마저 떨어지는 게 이거예요. 온라인 시대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이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비대면 비즈니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게 유튜브 강의 있죠.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매일같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어떠냐면 제일 싫어하는 것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거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치 이야기라든가 종교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다지 관심 갖지 않아요. 연예인들 이혼한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어때요? 관심이 있는 것들은 결국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아메이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카카오톡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에이클릭스 사업이 어때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헬스케어 쪽에 어떠냐면 개인 면역력이라든가 개인 건강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색조 화장품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아메이의 개인 면역력을 담당하는 퍼스널 케어가 있고요. 개인 건강을 담당하는 손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저게 아세로아 체리예요. 근데 아세로아 체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체리는 빨개야 되잖아요. 근데 왜 초록색인 아세로아 체리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도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당분이 많아졌을 때 결국은 비타민C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빨갰을 때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파랬을 때, 초록색이었을 때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메이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줬습니다. 콜드체인, 집에
결국은 혼족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신선식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거죠. 가공식품보다는 어때요? 신선식품 쪽으로 진행이 됐을 때 아메이는 신선식품을 왜 사람들이 배달해 먹어요? 마켓클리 같은 경우는 새벽에 배송이 되잖아요. 어때요? 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식단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영양소 손실이 되지 않는 어때요? 요리도 쉬운 우리의 퀸이 어때요? 된장찌개를 끓이든 뭐를 끓이든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해도요. 정말 이 감자가 무르는 게 없어요. 감자를 1시간 끓여도요. 감자가 물리질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원래 못했었던 사람인데 이 아메이 냄비가 너무 좋은 게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요. 그냥 타이머 맞춰놓고 끝나면요. 다 밥이 다 돼버려요. 요리가. 너무 쉬워요. 근데 뚜껑에 구멍이 없다 보니까 열 전도가 잘 되다 보니까 이 에너지, 이 영양소 손실이 안 돼서 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떠냐면 엄마는 요리만 했다 하면 너무 잘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요리를 잘하는 거는 잡채하고요. 숙주불고기를 아주 잘합니다. 아, 그것만 해줘도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요. 누구 손님 오잖아요. 그것만 해줘도요. 굉장히 너무나 특별한 메뉴로 이렇게 지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온라인 미팅을 하라고 해요. 어제도 저도 차 안에서 우리가 9시에 줌 미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집에 못 들어가는 바람에 어떠냐면 차 안에서 이제 길에다가 멈춰가지고 화상 채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 만나면서 제가 지금 화상 채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었던 화상 채팅은요. 예전에 어떠냐면 기업가들 있죠. 기업의 어때요? 임원들만 화상 채팅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화상 채팅도 가능하고요.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5번째, 홈코노미 시대가 왔다고 해서 혼족들의 소비를 겨냥한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키워드가 뭐라고 했냐면 청소래요. 근데 우리 아메이 청소 너무 좋죠. 저는 지금 특히 여름 제품으로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에로시 다목적 세정제예요. 걸레를 빨아도요. 그거 건조 안 시키면요.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에로시에 어때요? 그거로 빨면요. 건조 바로 안 시켜도요.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세탁기에 꼭 에로시를 7번 정도 펌프를 해가지고 같이 빨아요. 그래서 땀 냄새 많이 날 때, 지금 장마철일 때, 바로 건조 안 됐을 때 에로시를 넣으면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멘탈 케어를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게 집에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 안 만나고 있다 보니까 우울감도 더불어서 뭐가 늘어났다고 해요? 주류 판매가 늘어났대요. 꼭 술에 의존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오디오라든가 책이 있다는 거죠.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정신이 바짝바짝 정신이 들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는 지금 시대가 더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가성비도 아니고요. 가심비도 아니고요. 가안비 시대가 왔다고 얘기해요. 가격 대비 안전성이래요. 안전성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랬을 때 우리 다크 워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후라이팬의 문제점, 수질의 문제점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거를 어때요? 아메이 제품으로 여러분들 안전을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너무 잘 깨워 맞췄죠? 그죠? 아메이 세뇌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거를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과연 아메이는 어떤 회사인가요? 아메이는 무엇이 다른가요? 아메이는 무엇을 잘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궁금하잖아요. 아메이 회사는 어떠냐면 우리들한테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제도 이제는 만난 분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적어도 당신이 얼마 정도 벌고 싶냐라고 했더니 매달 한 400만 원 정도 벌고 싶대요. 매달 4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5급 이상 공무원들이 400 정도가 실수령액으로 받아요. 그러면 5급 공무원이 되려면 통과해야 되는 의뢰가 있죠. 나 5급 공무원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요즘 공무원이 고시더라고요. 삼수하고 막 이러는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해야지. 참 공무원들의 지금 구급 공무원들의 월급이 아메이에
6개월, 1년 정도 한 사람만도 못해요. 근데 아메이는 평생 소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때요? 그 400만 원 정도 들어왔을 때 세상은 바깥 세계에서는요. 기업들은 어때요? 누가 갑이냐면 바깥 세계가 기업이에요. 나는 하고 싶다고 해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요. 근데 아메이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죠. 하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회사는 어떠냐면 가장 중요한 게 철학이 다르다는 거죠. 철학이.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조건 없이 아메이 사업의 기회를 누구한테나 제공했다라는 게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조건은요,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성공 같은 거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꼈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듣다 보니까 저 마음속에요, 어릴 때 가졌던 그런 생각들, 꿈들, 이런 것들이요, 이 안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그런 꿈들을 잃어버렸을 텐데, 잊고 살았을 텐데, 어쩌면 그렇고 끝났을 텐데, 아메이 안에서 그 꿈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어떠냐면 학교를 그만뒀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부부교사가 어떻게 학교를 다들 그만두고 아메이를 하냐. 학교를 그만두고 아메이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부업으로 하다가 결국은 아메이가 더 좋아서 학교를 그만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학교 교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느끼냐라고 했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학교 교사로서의 어떤 가치, 정말 어때요?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의미나 가치 이것보다는 연금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과 연금 때문에 교사가 너무 좋은 직장인데 왜 그만뒀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아메를 알고 보니까 아메에서 연금처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연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속돼야 안 돼요? 돼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보셔야겠죠. 그러고 난 뒤에 저는 부러워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랬을 때 아메이는 철학이 달랐던 게 이겁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이 읽어보실래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이 마음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메이 사업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어때요? 꿈을 잃고 사는 사람들, 더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메이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을, 고등학교 교사들은 대학 교수님들 부럽습니다. 근데 안 부럽더라고요. 아메이하고 나니까. 왜냐고요? 중학교 교사는요, 고등학교를 잘 가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고등학교 교사는요, 대학을 잘 가게끔 해줘요. 대학 교수들은요, 사회에 잘 나가서 어때요? 살도록 안내를 해줘요.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는 걸 안내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메이 사업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학교를 제가 사퇴를 해도요, 전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없어요. 아메이 사업이요, 대학 교수보다 더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어떠냐면 아메이 사업의 이런 철학에는 또 역시 이걸 뒷받침에는 6가지 기업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성취를 누릴 수가 있고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트너십이 있고요. 개인 존중이 이루어지고요. 정직과 신뢰가 있고요. 자유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결국은 뭐냐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어때요? 사람들을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어쩌면 이런 기업가치 6가지에 맞춰서 나도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아메이 사업 하는 사람들은요, 겁이 없어도 살아간다는 거죠. 더불어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제가 역사교사였는데요. 제가 교과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교사로서 지금도 이제는 마음속에 암기가 되어 있고 그 암기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라고 생각해서 회의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여러분들 고주선 건국 이념이 있어요. 뭐예요? 홍익인간. 암기만 했죠. 그 뜻이 뭔가 아주 심오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한다면 너무 대단해요. 홍익인간 뭐냐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이게 건국 이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가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만 먹고 남 안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게 그렇게 사는 게 전부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교과서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 자식들한테 복이 갈 거야.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복이 갈 거야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사회는 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암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사는 방법이 아메이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어떠냐면 정말 제 가슴에서 정말 우러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살고 잘 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요가 선생 하는 요가 강사하는 후배가 어떠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가 없어졌어요. 수입이 없잖아요. 그쵸? 과연 내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몇 개월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결단을 너가 아메이를 안 하면 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그런 소득들은 노동 수입이야. 근데 아메이는 자산 수입이야.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으면 수입이 발생이 돼. 너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야?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지 못하는 수입, 들어오지 않는 수입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가 고민하잖아.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결국 그런 거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어때요? 5년, 10년 후에는 더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고 하면 너는 그거를 5년, 10년 후에 깨닫는 게 좋겠니?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낫겠니? 무엇을? 자산 수입을.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아메이 사업의 특징은 자유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우리들한테 결국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는 거죠. 자유롭게. 그래서 정말 연세가 많이 들었든 연세라고 하긴 어렵죠. 나이가 어리든 그죠? 학벌에 관계없이 저처럼 키가 작아도요.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 비즈니스로 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저는 요즘에 와서 이제는 가장 박차를 가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초심의 마음으로 가요. 예전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쩌면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잠을 줄였습니다. 제가 고3 때도 잠을 안 줄였던 잠을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잠을 줄여요. 네,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가는 서울대도 갔겠어라고 했을 때 엄마는 믿어주잖아요. 근데 보니까 서울대 나오신 분들도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그분은 서울대 들어가기까지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아메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대신 제 조건 안에는 어떠냐면 그분들이 결국 서울대 석사, 박사까지 나오는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너는 안 했잖아. 그죠? 그렇다면 언제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그게 추격이에요. 빨리 따라잡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정말 고3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어떠냐면 지금 보면 10년 주기의 위기가 왔을 때 경제 위기를 딛고 아메이 비즈니스는 계속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떠냐면 98년도 금융위기였을 때 성장을 했습니다. 2008년도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가 있을 때 또 성장을 했어요. 지금은 무슨 위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코로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장 곡선을 보았을 때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장이 되죠. 그럼 아메이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아메이 사업하는 내가 성장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메이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유기업가 정신과 사람과의 관계 비즈니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코로나 니즈가 있을 때, 욕구가 있을 때 결국은 아메이는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아메이 회사는 이런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야말로 코어 플러스로 인해서 보너스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지금 9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셜 네트워크로 해서 A 라이브로 방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품 경쟁력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아메이 제품을 보니까 이 제품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온라인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91년도에 5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메이에는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접했던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이 과거가 있어요. 5가지였고요. 제가 사업을 할 때는 70가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미국의 아메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 어떠냐면 롯데백화점이 7,000가지 정도 이렇게 취급이 됐대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는 2만 가지가 미국 아메이에서는 2만 가지가 취급되고 있대요. 2만 가지 이상이 미국에서 취급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기회를 누구한테 줬어요? 저한테 줬죠. 그러면 저는 롯데백화점보다 큰 사업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얻은 거예요. 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걸 겨우 우리나라에서는 요거거든요. 근데 이건 너머에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덧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믿고 쓰는 아메이 제품 이야기하면서 LOC의 O가 오가닉입니다. 최초 친환경 세제로 59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보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거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뭐냐면 신토부리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미국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냐면 각 나라의 치약이라든가 세제들을 갖다가 결국은 세탁기를 갖다가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날의 물의 성분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세탁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물과 미국 물이 다를 수 있잖아요. 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익숙한 어때요? 세제가 있잖아요. 이게 미국 아메이의 본사에 이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세탁세제를 볼 때 어떠냐면 아메이 세탁세제는 최고 세탁세제로 판정되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99점 획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제 이름도 어떠냐면 바이오 캐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먹는 게 바이오 이게 아니라 어때요? 결국은 세제, 겨우 때 빠는 건데 옷 빠는 건데도 바이오 캐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생분해성 세제로 인정을 받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강력한 거는 99점을 맞아봤던 사람은요. 100점 만점에 99점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99점이 지금 여기에 1이라고 한다면 2위는 86점이에요. 1위와 2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랬을 때 별거 아닌 세제가 이 정도로 어때요? 품질이 굉장히 좋다. 아까 안전성 얘기했잖아요. 세제 찌꺼기에 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세계 북미 최초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개발이 되면서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세계 판매 1위가 뉴트리라이트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왕이면 어때요? 이런 걸 전달하고 싶지 않으세요? 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동을 느끼면요 전달하게 돼 있어요. 오메가3를 많이 먹었는데 뒷목이 땡겼었는데 뒷목이 안 땡겨지더래. 그러면 어때요? 뒷목이 뻣뻣한 분들한테 오메가3 전달해야 할까 안 할까요?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화장지 말씀하셨던 분이 늘 술을 많이 드신 분이다 보니까 위장이 여기가 아파가지고 간이 아파서 그런가 늘 여기를 만지다 보니까 메리아스까지 뚫어졌대요. 그 정도로 매년 내시경 검사도 하고 막 이런 분이었대요. 근데 아메이 더블엑스 먹고요 그거 없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까 안 할까요? 얘기하게 됐죠. 이런 부분이에요. 아메이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연구소 공장 물리시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지금 현재 뉴트리라이트 유기농 농장이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에 최고의 농약 대신에 뭐를 쓴다? 지렁이 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 유기농법으로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재배가 된다라고 조선일보에서 2004년도에 지금 보도가 이루어져 있어요. 어때요? 아메이가 변한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변한 겁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사람 대신 새와 곤충이 농사 짓는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었어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친정엄마가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것보다 이걸 더 좋아했던 거예요. 뉴트리라이트를. 과일, 체리 먹는 것보다 어때요? 수입해오는 동안 체리가 분명히 썩었을 텐데 안 썩어요. 희한하게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과가 썩어요. 미국 사과는 또요. 되게 조그매요. 이거 조그만 사과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과가 어때요? 엄청 크죠. 그죠? 오렌지도 미국에 가니까 썩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뭘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안전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귤이라든가 오렌지라든가 껍질 벗겨서 먹는 것도 꼭 저는 어떠냐면 야채과일 세정제로 꼭 닦습니다. 왜 닦냐면요. 껍질은 안 먹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딱 이렇게 껍질 벗기는 동안 손에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어요. 저는 철저하게 아메이 정수기물로 또 역시 어때요? 닦아요. 결국 어때요? 내가 생활을 하는 걸 결국은 어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내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메이 정수기가 있는데 어때요? 야채, 과일,
또 쌀도 씻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떠냐면 정수기 필터를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니까 그걸 아끼려고 어떠냐면 쌀은 수돗물로 닦아요. 그리고 마지막 쌀 물을 이렇게 댈 때 정수기물을 써요. 그렇게 시작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때요? 수돗물을 닿는 순간 염소는 흡착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뭐 정수기물로 뭐 이렇게 할 거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모든 야채, 과일, 우리 먹거리 입에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는 저희 딸내미, 지금 취업되어 있는 딸내미가요. 물을 정수기가 있는데 별로 먹지를 않아요. 이 친구가. 우리가 5,000리터가 되면 불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야, 너 그거 가지고 세수해. 그거 가지고 설거지해. 너가 기왕에 컵을 닦더라도 그거로 닦아. 수저도 그거로 닦아. 왜냐면 입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가능하죠. 이렇게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아메이의 이 제품명은 어떠냐면 이게 어떠냐면 식물들이 다 초록색이 3가지가 있죠. 근데 식물 영양 분석표를 보니까 이게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 식물 지도가 어때요?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기에서 영양소만 추출한 그런 영양제를 먹었을 때하고요. 우리가 식물을 그 자체로 먹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영양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이렇게 지금 식물들을 지금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20여 가지의 식물들이 농축돼서 들어와 있다는 거죠. 5가지 색깔을 골고루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벌써 기술력도 엄청나게 앞서가 있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아티스트들이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탑5 중에 결국 어때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프리미엄 화장품 5대 브랜드예요. 우리가 쓰는 거는 프리미엄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여드름 피부인 10대들이 쓰는 화장품 가격이 얼마예요? 2만 원밖에 안 해요. 에센셜 라인이. 근데 어때요? 아티스트가 5대 브랜드잖아요. 5대 브랜드인데 2만 원이면 너무 싸죠? 수분 라인 쪽에도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가격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일반 마켓에서는 거품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메이 제품은 너무나 사람들이 그래서 쓰면 쓸수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화장품에 관련된 건 어떠냐면 내가 열심히 써서 피부가 좋아지면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전달이 그대로 됩니다. 홈테크 제품이 있어요. 아메이 퀵. 요리예요. 이걸 무슨 냄비라고 해요? 요술 냄비라고 해요. 써보세요. 무슨 뜻인가? 지금 현재 이스프링 정수기 세계 판매 1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유충이 수돗물 속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녹조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뉴스에 떠들썩하게 떠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3년 전 어떤 작년까지도 대구에 녹조 라떼다 뭐 이러가면서 낙동강 하역이 그렇게 됐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나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녹조를 결국 어때요? 수돗물로 내보낼 때 정수장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녹조를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우리는 활성탄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데 일반 활성탄 가지고는 진행이 안 된대요. 녹조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녹조를 죽이는 농약을 쓴대요. 근데 그 농약에 대한 기준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수돗물 속에 그 농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야채를 그 수돗물로 씻었다라고 하면 그 농약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죠. 이랬을 때 이스프링 정수기는 여기 나오잖아요. 의약품 등 신종 오염물질 15종이 감소가 된다. 안전하고 갈 수가 있겠죠. 지금은 더 강력하게 필요한 게 10개월 무이자 할부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또 역시 공기가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관지나 폐라든가 이런 걸 염려하는 분들,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 어때요? 공기청정기가 필수입니다. 이랬을 때 어떠냐면 일반적으로 0.3 마이크로미터를 걸릴 수 있는 거하고 앰모스피어 스카이 0.0024 마이크로미터를 걸릴 수 있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크기의 차이가 어떠냐면 여러분들 평소로 생각을 하면 크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 24cm짜리 24cm짜리예요. 얘는 어떠냐면 3000cm 크기예요. 24cm짜리를 걸르는 거하고요. 3000cm를 걸르는 거하고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공기청정기는 어때요?
작은 걸 걸러야 되잖아요.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1000배 이상의 작은 거를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서 사람들 보면 아메이 제품 좀 비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비싸다라는 개념에는 어떠냐면 본인들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요 1000만 원을 써도 결국은 어때요? 비싼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100만 원만 돼도 내가 여유롭지 못한 사람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어쩌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사람 관점에서는 결국 어때요?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기청정기를 왜 쓰느냐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쓰잖아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쓰잖아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이러스 문제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랬을 때 바이러스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을 찾을 수 있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에어컨을 너무 근사하게 브랜드는 거, 그거는 한두 달 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거는 어때요? 24시간 365일 트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에 더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에어컨? 에어드레서? 이것보다는 어때요? 공기청정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완보한 제품들이 있고요. 과연 아메이를 이용해서 자산소득이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메이를 본다면 점점 저는 어떠냐면 이 아메이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가 늘어나겠구나. 이거는 사업이 되는 거야. 저는 결국 어때요?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아메이가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통해서 봤어요. 소비자들은 이 정보에 의해서, 세상의 트렌드에 의해서 결국 유통이 바뀐대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과거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 것이 총판도매, 소매를 통해서 소비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20%에 만든 것이 100%로 진행됐어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 대기업이 뛰어들어가지고요. 여러 단계를 거쳤던 유통 단계를 줄였던 거예요. 대형 할인 매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좀 더 저렴해졌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는 소매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루트가. 그리고 어때요? 우리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가 인터넷 쇼핑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용한 소비자하고요. 아메이를 봤더니 어떠냐면 아메이는요. 중간 유통 단계가 없다는 거야. 직거래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어때요? 직접 판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되면서 회사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광고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떠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광고를 안 하니까. 대기업들은 광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어떠냐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났던 거죠. 그죠? 제품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아메이는 회원 모집을 하지 않고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회원들, 제품을 썼던 회원들이 어때요? 좋으면 소개할까 안 할까요? 소개하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우리나라 사람 잘 아는 구정 광고에 의해서 뻗어나간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질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 정보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나라에서 91년도에 들어왔고요. 제가 97년도에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저는 아메이를 선택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고요? 소매점 방법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마트로 사람들이 바꾸더란 거예요. 그럼 아메이 방법으로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꾼다는 거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아메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된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아메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또 하나 이것은 어떠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예요. 가장 불편한 생존이에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의 길을 줬던 거예요.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뭐냐면 21세기의 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 배달의 민족, 쿠팡, 카카오톡,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짧은 기간 안에 현대의 자산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연결과 공유라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통닭을 튀긴다 이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만든다 이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연결하는가라고 했더니 그야말로 자동차 소유한 사람과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우버가. 또 하나는 어때요? 집을 가진 자와
어때요? 집이 필요한 사람, 여행자들하고 연결시키는 게 에어비앤비예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 통닭을 안 튀깁니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돈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통닭을 직접 튀겨서 돈 버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나처럼 배달의 민족처럼 나도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연결시켜서 돈 버는 게 좋겠어요? 그죠? 확산력도 더 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메이가 그 기회를 줬다는 거죠.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이 돈을 그렇게 해서 플랫폼을 형성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아메이라는 회사에서는 아이템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플랫폼을 누가 만들도록 했냐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조건 없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아메이 칼달로고 어떻게 해요? 아메이 쇼핑몰을 우리는 사람들한테 안내해서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연결. 됐죠? 그럼 어때요? 과연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은 아는 만큼 꿈꾸게 돼 있대요. 상상한 만큼 꿈꾸게 돼 있대요. 내가 지금 꿈이 안 꿔지면요. 이곳에 와서 꿈을 더 키운 사람들, 이미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요즘 가슴 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정말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고 난 이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열심히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꿈이 생겼어요. 다른 꿈이 아니라 제가 별장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땅 가진 사람들 별로 안 부러워해요. 왜냐면 저희 시골에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형성된 땅이 아주 많아요. 집도 아주 넓어요. 좋아요. 기와집으로 동네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러웠어. 근데 이번에 너무 부러운 사람이 생겼어요. 10,000평의 땅이에요. 별장을 지어놨는데요. 아미 리더 사장님 집인데요. 거기에 파트너들이 다 와가지고요. 너무 멋지게 막 파티하고 멋지게 생활하고 이거 보니까요. 제 꿈이 생긴 거예요. 내가 2024년도까지 10,000평의 땅을 구입을 하겠다. 이거 있죠. 여지까지 그 생각을 안 가졌어요. 10,000평의 땅을 구입을 딱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평당 10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억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벌어야 돼? 아메이. 타이밍이 맞았잖아요. 지금 이 트렌드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열심히 하는 때가 언제냐면 지금 8월 달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꿔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아메이가 점점 진화된 게 카카오톡과의 제휴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는 거죠. 이러면서 아메이 사업의 개념을 보니까 어떠냐면 이렇게 우리가 늘 쓰는 제품, 생필품을 결국 슈퍼나 할인 매장을 이용하는데 아메이 거로 한번 바꿔보라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떠냐면 아메이 거를 이용했을 때는 30% DC 혜택이 있고요. 100% 만족 보증이 진행되고요.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내가 쓰면 쓴 만큼, 광고하면 광고한 만큼, 사업체가 형성되면 형성된 만큼 이렇게 보너스가 지급이 돼요. 그랬을 때 보니까 슈퍼나 할인 매장을 이용을 하면 그냥 소비가 지출로 끝납니다. 근데 아메이를 보니까 어떠냐면 지출이 수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이 반복 소비를 보는 거예요. 늘 소비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죠? 고정 지출이 누군가의 수입이 됐잖아요. 누군가의 수입이 돼서 그들이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메이는 어때요? 이 고정 지출이 나의 고정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겠죠. 이랬을 때 내가 쓰고 있는 물건을 아메이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이 샴푸 어때요? 샴푸린스 꼭 쓰죠.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면역력, 병원이 안 된대요. 저희도 이제 산부인과 원장이 있어서 그분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요즘 병원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괜찮대요. 근데 소아과 내과가 안 된대요. 소아과 내과 의사들이요. 손님이 없대요.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때요? 내 자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때요? 안전한 보조식품을 선택을 하더란 거죠. 치약, 국민 치약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쓰다 보니까 어떠냐면 지금 32만 원 정도 비비가 됩니다. 이럴 때 보너스가 9,600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메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할인 매장 사장이 가져가는 몫이겠죠. 이걸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이러면서 수입이 어떻게 생기나라는 걸 봤더니 마트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마트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다 보니까 어때요? 기여도에 따라서 캐시백 요율이 달라집니다. 20만 포인트일 때 3% 어때요?
120만일 때 9% 이렇게 이루어져요. 내가 20만 포인트 정도 바꿨었을 때 3% 기여도에 의해서 나한테 보너스가 오는 거예요. 할인 매장은 0.1%가 제공이 되잖아요. 커지죠. 아, 이러면서 이 사업을 회사가 모집을 하고 회사가 사업에 기회를 주고 어때 대리점을 모집하고 이랬으면 오해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어떠냐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주게끔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걸 사람들은 피라미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교사이다 보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어떠냐면 저한테도 이걸 전달해준 스폰서가 있습니다. A, B 좋으면 전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들이 각각 20만 포인트씩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했고요. 그러면 20만 포인트 썼을 때 누가 돈을 가장 많이 수입이 발생이 되는가? 이 부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누가 제일 많습니까? 아, 당연히 사회구조는 스폰서예요. 직장에서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메이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여도에 따라서 보너스를 준다고 하니까 스폰서의 그룹에 보너스는 어떠냐면 기여도가 80만 점이 됩니다. 나의 이 기여도는 60만 점이 돼 있어요. A의 기여도는 20만 점, B의 기여도는 20만 점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점이었을 때 3%, 60만 점이었을 때 6%, 80만 점이었을 때 6%예요. 그랬을 때 보너스가 어떻게 분배되는가라고 했을 때 내 보너스는요. 내 보너스 안에는 A, B께 포함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쓴 금액 매출은 20만 점 똑같습니다. 근데 보너스를 보니까 36,000원에서 12,000원을 빼주니까 24,000원이에요. 또 역시 우리 스폰서의 보너스를 보니까 스폰서 48,000원 안에 나의 보너스가 나의 그룹 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6,000원 빼주니까 12,000원. 누가 제일 많습니까? 내가 제일 많죠. 왜냐고요? 기여도가 내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스폰서님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떠냐면 수입이 역전이 가능하고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나 안 했나? 내가 보너스가 스폰서보다 많듯이 내가 전달한 A 친구가 나보다가 보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없다? 혹시 저 처음 보죠? A가 나보다 보너스를 더 받을 수도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아, 우리 스폰서보다 내가 보너스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A가 나보다 더 노력을 했다면 A가 보너스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A한테 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를 안내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하는 거다. 제가 이래서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여기서 발동이 된 겁니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나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이걸 안내를 해줘야 되겠구나. 적극적으로 안내해줘야겠구나. 정보화 사회 속에 정보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고요. 돈만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어떠냐면 혹시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가 나의 수입을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스폰서 지워보겠습니다. 나의 수입은 갔습니다. 또 나의 파트너들이 A, B가 A, B에게 피해를 입혔나 생각을 했더니 나를 없애버리니까 수입은 갔습니다. 그죠? 정당한 수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 사업을 안내를 해주다 보면 각자 마음속에 꿈이 있어요. 저는 100만 원 벌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아이들 교육비도 더 내고 싶었고 나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 어떠냐면 좋은 제품이니까 제품이 결국은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알려주더라고요. 제품이 저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 높여주더라고요. 왜냐고요? 저는 제품 하나를 전달을 하더라도요.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제대로 알고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제품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져요. 또 역시 어떠냐면 갑자기 연락도 안 하는 사람들이 비타민 D의 중요성이죠. 주사 맞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주사 맞는 것보다 암에 영양제 먹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역시 어떠냐면 갑자기 이사를 했다고 이스프링 정수기를 구매를 해야 된대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학원 원장 선생님이 이스프링 정수기를 안 바꿔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있죠. 밤 11시에 메시지가 왔어. 아메이 정수기를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연락을 했더니 이사를 한 거야. 이사하면서 어때요? 아메이 정수기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아메이 사업을 오래 하면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100만 이렇게 뻗어나갔을 때 그룹 기여도예요. 그룹의 기여도가 400만 포인트였을 때 15% 60만 원 중에 결국은 기여도가 100만 포인트였었던 그룹의 6%
18만 원을 빼주니까 나의 소득은 어때요? 42만 원, 실수입은 63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63만 원 받았듯이 A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죠? A도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어때요? 이 사업을 하면서 배려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어때요?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살이 빠졌던 이유는 선한 마음 때문에 빠진 거예요. 저희 파트너가 이 작년에 살을 빼야 되는데 거기도 열이 받은 거야. 저희 이계한 사장님이 주변에서 어떠냐면 이계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살 못 빼 이러는 바람에요. 안 되겠대요. 해야 되겠대. 근데 저한테 어떠냐면 스폰서니까 저한테 같이 했으면 좋겠대요. 저는 원래 살 빠지는 거 그렇게 막 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죽은 귀신은 네, 제가 좀 지론이 그래요. 부딪히는 술잔 속에 싹 트는 정,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제가 좀 이런 사람이에요. 성격 되게 좋죠. 네, 성격 좋은 사람들이 아주 살도 잘 많이 찐다. 내 파트너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요. 결국은 제가 어때요? 지켜야죠. 근데 지키다 보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조금 빠졌을 때는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12kg 체지방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끼어있는 옷 아니었으면 77 사이즈였는데요. 지금 55 사이즈로 내려온 거예요. 남들이 감동하는 거죠. 유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자신감 생겨요, 안 생겨요? 이제 살 빠지는 거에 자신감이 확 생기니까요. 주변 사람한테 내가 안 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은요, 내가 경험해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아까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결국 어때요? 나의 파트너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시나리오도 내 파트너에 대한 시나리오를 내가 굴려보는 거예요. 그게 경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400, 300, 200, 100 이런 그룹이 형성됐어요. 나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랬을 때 어떠냐면 나의 그룹은 1000만 포인트가 되고요. 그룹의 기여도에 따라서 21% 결국은 210만 원 매출이 발생됩니다. 이랬을 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다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120만 원, 뺀 나머지가 얼마냐면 90만 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뺀 BV로 계산을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135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근데 실은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거의 200에서 300 정도 보너스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가장 매력적인 게 이게 있어요.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메이 수입의 속성은 다르대요. 매달 증가, 평생 상속이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필품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재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이루어지겠죠. 회원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제품이 증가가 되고요. 또 하나는 도움이 이루어지고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매달 들어온대요. 저는 그래서 매달 100만 원 정도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교사 월급은 다 못 써도 아메이 소득은 다 써야 안 써요? 네, 제가 누구를 하나 만나더라도요. 100만 원 다 쓸 거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엄마 용돈이지만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어때요? 내가 쏠게 이거 있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대회에서 바를 많이 갔어요. 친구들 데리고. 그래서 그 얘기를 엊그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점점 늘어났을 때 아메이 사업은 다른 게 아니라 배가의 원리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회원도 1명에서 10명이 늘어나고요. 50명이 늘어나고 100명이 늘어나고 2000명이 늘어나고 5000명이 늘어나고 저는 지금 현재 못해도 10만 명 정도가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작 때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메이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니까 어때요? 수입도 어때요? 1원부터 시작됐지만 배가의 원리로 해가지고 결국은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온 사람보다 3년 후에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배가의 원리로 늘어난 게 소득이 많다는 거죠. 그 배가의 원리를 본다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내가 10,000원씩 밖에 못 써. 나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10,000원씩 쓰는 사람은 늘어가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한테 소개할 때고요. 한 명이 6명을 소개했을 때 한번 보세요. 10,000원씩 쓰는 사람 6명 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6명을 늘렸어요. 그랬더니 그 6명이 또 6명을 늘렸어. 라고 했더니 5대까지 내려가니까 토탈 몇 명이 됐어요? 9,000명이 진행됐어요. 대략 10,000명이라고 합시다. 10,000원씩 쓰라 10,0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의 매출입니까? 1억 매출이 발생된 거예요. 1억. 그러면 이 사업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10,000원씩 쓰는 사람만 늘었는데, 그죠?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때요? 내가 10,000원씩 쓰는 사람 네트워크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근데 더 강력한 거 그거예요. 1억의 매출인데 10,000원씩 쓴다고 했죠.
이 인원 가지고 10만 원씩 쓰는 사람도 로 바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억의 매출이 얼마가 됩니까? 10억. 됐죠? 근데 더 나아가서 저는 미국처럼 됐을 때 100만 원씩 쓸 때를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어때요? 어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아파도 이곳에 와서 아프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가 원칙을 정한 건 자기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아메이가 이걸 통해서 핀이 어때요? 형성이 되고 있고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은가라는 거, 핀을 얻고 싶다라면 기초를 다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쓰고 내 주변 사람들, 아까 나처럼 쓰는 사람을 3명을 만들어서 결국은 9% 형성이 됐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브론즈 키트라는 선물을 줍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 키트를 받았을 때 이걸 기반하에 어때요? 내 파트너가 좀 더 성장을 해서 결국 400만 포인트 이렇게 형성되는데 세레그의 기반을 잡아서 400만 포인트가 넘어간 사람들을 브론즈 빌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월 달부터 브론즈 핀이 형성되면서 보너스 30%를 더 준대요. 그랬을 때 얼마? 7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보너스가 발생된대요. 400만 포인트 이상이에요. 그러면 빨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400만 포인트라고 한다면 10만 포인트 쓰는 사람 몇 명? 40명이에요. 40명 정도 내가 만들어가지고 결국 100만 원 정도 보너스 나와. 그럼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 사람을 나처럼 그런 사람 3명 만들어. 그럼 내가 한 달에 200이 들어와. 그죠? 그럼 아메이 사업 쉬워요, 안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어디 이걸 보지 말고요. 내가 처음에 시작한 제품 애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스폰서님이 나한테 안내한 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1000만 포인트가 넘어간 그룹들이에요. 그랬을 때 SP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까지 된 사람들을 보너스를 보니까 약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국어 공무원 부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3년을 공부를 했어도 결국 어때요? 결국 공무원 합격을 안 했더라고요. 작년에 1등 차이로 떨어졌대요. 근데 이번에는 그 공무원 지원한 사람이 더 많아졌대. 그쵸? 3년간 공무원 준비하듯이 아메이 하는 거야. 어때요? 아메이 하는 게 낫겠죠? 신입사원이라면 하라는 데 다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랬더니 플래티늄에서 에머러드까지 내 파트너들이 결국은 플래티늄 핀이 돼서 연봉 3천, 연봉 5천 되는 사람을 이렇게 세 그룹 만들었을 때 나는 얼마다? 1억 정도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감히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교사로서도 꿈을 안 꿨던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이 수입이 발생되고 이걸 통해서 아메이 사업의 비즈니스 특징은 ABO라고 합니다.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요.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지금은 일자리 제공 안 됩니다.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의존하지 않은 그냥 워커가 아니라 비즈니스 오너라는 거죠. 저 스스로가 이 사업을 할 때 너는 과연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너는 진짜 비즈니스 하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어쩌면 단순하게 워커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느냐, 비즈니스 오너로 일을 하고 있느냐. 똑같이 치약을 전달하더라도요, 제가 비즈니스 오너라는 생각을 전달하면요, 그 치약 너머의 비전을 생각을 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치약 하나를 전달해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메이 비즈니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누구나 성공을 꿈꾸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70주년을 위해서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플라이 휠이라는 걸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플라이 휠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발동을 걸 때는 힘이 엄청 들어간대요. 저희 남편이 비유한 게 경운기예요. 발동을 걸 때는 엄청 힘 들어가는데 한번 걸리고 나면 그냥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자동으로 돌아가는 회전 기계 장치라는 거야. 아마존도 이걸 돌리고 있고요. 우버도 돌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한국 아메이에서 70주년을 위해서 어때요?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성장 동력으로 해서 1번 가치 있는 아메이 제품 경험을 시키고요.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초기 비즈니스로 하고요. 3번째 안정적인 Q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핀업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돌리고 있고요. 제품 확장 쉬운 전달을 위해서 만들고 있고요. 6번째 소비자 확대를 위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6가지를 만들 때는, 처음에 돌릴 때는요, 분명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안 하듯이 탈리니까 어려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굴러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이 다이아몬드가 몇 켤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온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제공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가장 사실은 큰 가치가 뭐냐면 저도 행복하고요. 저희 주변 사람들을 다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길로 여러분들 가족들을 더 늘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